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나눌 주제, 또 저희가 끝나고 이거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봐야죠. MCM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씨 혹시 MCM 회사 알고 있나요? 네, 저는 MCN이라는 회사는 요즘에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알고는 있는데, MCN이 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약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이 컨텐츠를 개발하거나 수익 창출을 위해 하는 모든 활동들을 매니지먼트 해주는 연예인 소속사 같은 개념이 아닌가요?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이제 평소 관심이 좀 있으셨나 봐요? 네, 솔직히 저도 SNS상에서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스케줄이나 비즈니스 계약들을 관리해주는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MCN 회사에 대해 정확히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처음에 이제 서영 씨가 사전적 의미를 너무나도 명확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개념적으로는 셀럽들의 기획사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직관적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 기획사와 사실 MCM 회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그 과거에는 방송국들이 보통 정보를 전달했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연예인들이라고 이제 칭했는데, 이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교류하는 세상이 됐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유튜브를 필두로 많은 방송 플랫폼들이 등장했고, 그 플랫폼들에 많은 채널들이 만들어졌죠. 하나의 채널을 관리하는 게 MCN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N 회사는 사람이 아닌 채널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행사 역할을 주로 하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MCM을 기준으로 보면 이게 기획사만큼의 1대1 면밀한 케어는 어렵지만, 대신 이제 계약 조건들이 좀 느슨하고 약간 소속돼 있는 느낌보다는 동업에 가까운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직 MCN 회사에 대한 개념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불완전한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임비현님, 제가 계약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기획사의 일반적인 계약 조건 중 기획사에게 유리한 측면만을 담아서 계약을 불공정하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셀럽들의 기획사라고 개념상 쉽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사의 장점들만 가져가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좀 불공정 계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어느 정도 계약 기간이라든지 분배 비율에 있어서 막 장기간으로 잡거나 아니면 기획사에 높은 배당을 하는 것이 그런 방식인데, 사실 이제 연예인을 직접 케어하는 기획사 입장에서 이게 일응타당하지만 MCM 회사에서는 맞지 않죠. 왜냐면 MCN은 채널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또 그 연예인을 직접 케어하는 것처럼 그 크리에이터들의 일거수일투족도 케어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점을 가지고 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공정위에서 이제 시정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계약서에 회사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이거 조항은 불공정 조항이라고 밝혀져서 법령 플랫폼 정책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계약서를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거를 일반 크리에이터들은 모른다는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자꾸 이제 이런 조항을 넣는데, 이걸 만약에 법적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을 뭐 소송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당사자가 잘 확인을 무조건 그렇죠. 해야 되는 경우겠네요. 네. 왜냐면 보통은 저도 계약서를 몇 번 이제 받아봤을 때 이거 그냥 공정위 표준 계약서다 이러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 사실 지금 MCN이 가장 많은 불공정 계약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 아까 말한 뭐 공정위에서 한 표준 계약서다, 이거는 그 기존 기획사를 베이스로 한 표준 계약서입니다. 기존의 기획사는 아까 연예인들한테 다 투자를 하잖아요. 사실 키워주잖아요. 이렇게 키워주기 때문에 콘텐츠도 사실 기획사가 만들기 때문에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것이고, 기획사가 그 정도를 계약을 하는 건 타당한데 MCN 회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대상이 채널이고 그 사람이 이미 인지도가 높은 크리에이터를 섭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면 안 되는데, 제일 많이 속이는 게 이거 표준 계약서야, 내가 작성한 게 아니야,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지만 그거는 기획사와 MCM 회사의 명백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럼 MCN 회사에서 연예 기획사와 똑같은 계약서를 쓰는 거는 잘못된 건가요? 그죠, 잘못된 거죠. 기획사는 사람을 기획을 해주는 거고, MCM 회사는 채널을 운영해서 서로 동업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계약서를 쓰면 당연히 불공정하게 되는 거죠.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컨텐츠를 업로드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 이것도 안 됩니다. 컨텐츠를 올리지 않아서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월 동안 올리지 않았을 때만 계약을 해지가 가능하고 뭐 회사의 이미지 손상을 끼친 경우 이건 되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구들은 공정위에서 다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이런 게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는 뭐 연예인 표준 계약서는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다른 계약서는 있을 수 있는데 공정위에서 MCM이 요즘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MCM 회사에서 이런 계약 조항을 넣는 건 불공정하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잘 알아봐야겠네요. 네네네. 그 다음에 계약 종료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기간 자동 연장 이 부분은 계약 기간 종료 전에 크리에이터에게 별도로 안내를 하도록 수정을 했고 예.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게 하는데 이거는 삭제시켰습니다. 이게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 만큼 관련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연예계에서도 불공정 계약에 대한 피해를 많이 봤지만 신생 MCN 회사가 잘못된 계약으로 인플루언서들의 이미지와 재산상 피해가 컸던 사례도 주의들을 통해서 조금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저도 좋은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계약을 이렇게 좀 잘하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꼭 MCM 회사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되게 전문적인 로펌과 함께 계약을 하는 경우에 뭐 쉽게 계약을 할 수 있겠죠. 엔터테인먼트 김현정.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엄청나죠. 하다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또 이서영 씨의 감사한 개인 멘트인 거를 우리 PD님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이제 계약 기간, 명확한 수익 분배, 방송 일정 등을 사전에 잘 조율해야 됩니다. 이제 노예 계약이 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이 되지 않거든요. 노예 계약은 안 돼요. 그죠. 여기 좀 착한 노예 한 명 제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률을 넘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도움이 되려면 갑작스러운 방송사고 터졌을 때 이 이 MCM 회사가 얼마나 잘 대응해 줄 수 있는지 또 이런 고퀄리티 영상이나 촬영 및 편집이 가능한 곳인지 또는 이제 방송 관련 장비가 좀 제대로 구비된 곳인지 유튜브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시 채널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을 잘 꼭 확인해 보셔야 근데 이게 됩니다. 진짜 유튜브의 경우에 계약 해지 시 채널 소유자가 누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 되는 게 맞는 건 없지만 사실 아직 여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없다 하더라도 네. 채널 자체는 원래 크리에이터가 갖는 게 맞죠. 우리 서영 씨도 그 인스타 120만 팔로워 가진 계정이잖아요. 네. 이 계정은 사실 계약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그쵸. 서영 씨죠. 근데 MC 회사들이 마치 계약을 할 때 이게 끝나면은 그건 우리한테 계속된다 이런 거는 완전 불공정하죠. 근데 이게 애초에 유튜브를 같이 시작하는 경우에는 네네. 그럼 그 사람 소유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죠. 이제 될 수는 있는데 그런 곳은 가면 안 되죠. 네. 왜냐면 결국은 이게 간접적으로 노예 계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다 키워놓은 채널을 내가 맞아요. 계약을 끝나면 어차피 얘한테 줘야 되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유튜브 채널 소유권은 특별히 더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서영 씨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영 씨 정도에 이미 120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런 조항이 있다. 이건 조항이 있어도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로 날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했을 땐 계약 기간이 최소 몇 년이 좋은 건가요? 최대? 뭐 계약 기간도 사실 사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 안 좋다는 없지만 노예 계약은 너무 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근데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가 적당한 건지를 저도 가늠이 안 가고. 계약상 적당한 정도는 이제 통상적으로는 2년, 3년 정도가 적당하긴 합니다. 5년을 넘는 거는 좀 특별한 경우고, 근데 5년이 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괄적으로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계약에 따라서 이번에 MCN 회사가 어떤 걸 런칭하면서 뭐 이거를 같이 하겠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럴 때는 5년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MCN의 개념처럼 뭐 이렇게 광고사를 연결해주고 그냥 이런 일반적인 업무를 한다면. 네. 웬만하면 2년 뭐 혹은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는 게 뭐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훨씬 유리하죠. MCN의 표준 계약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MCN에 대한 표준 계약서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채널을 하시는 이제 셀럽분들이 계약을 하실 때는 변호사와 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준 계약서가 오히려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 변호사가 뭐 이렇게 여유가 되면 당연히 변호사를 그럼에도 하는 게 더 좋지만 근데 여기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로펌과 잘 상의를 하셔서 계약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렇게 MCN 회사와의 계약인데 엔터테인먼트 표준 계약서를 말씀을 해주셔서 당연히 그게 맞는 건 줄 알았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순진했죠. 어리기도 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피해 같은 거는 제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약서는 이렇게 좀 신중하게 변호사분들에게 검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신적으로도 막 멘탈이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수익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절대 아깝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개입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익률 자체도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정도 이상의 이제 셀럽이라고 하면 변호사와 같이 계약을 하는 게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셀럽분들 자신의 가치를 너무 낮추지 마시고 꼭 계약하실 때는 신중하게 검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도가 낮은 인플루언서들의 경우에는 카톡이나 구두 계약만으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혹시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찾아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큰 계약, 넓게는 뭐 약속을 함에 있어서 계약서의 중요성은 뭐 두 번 말하면 너무 입 아픕니다. 특히나 이렇게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이제 크리에이터와 회사의 계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때는 이 계약서 자체가 하나의 지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뭐 문제가 발생해서 뭐 소송을 한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도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약서는 꼭 필요합니다. 오히려 이제 계약서가 없거나 불분명하게 되면 불필요한 신뢰관계가 쌓이고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약서는 절대적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솔직히 계약한 적이 없고 이렇게 에이전시 개념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광고를 맡아서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 광고주들이 어떻게 보면 광고회사에서 연결해주는 그 일들이 회사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열심히 광고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인스타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회사에서 저를 그 회사 소속으로 사진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이렇게 이분들이 오히려 대중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착하고 정말 자기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서영 씨도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가지고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하나 검토를 하기 위해 이렇게 방문도 하는 거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서영 씨가 분리 아픈 거 빼고는 그래도 고민이 많이 없어져서 얼굴이 더 밝아지셔야 되고. 변호사님 저도 유튜브 채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솔직히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열심히 키웠는데 하나는 이제 그 신고를 당했어요. 정지를 당했어요. 왜냐면 그 본인 인증을 안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분리만 도용이다 이렇게 도용이라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몇몇 명 막 키워놨는데 그냥 아예 로그인하니까 아이디가 삭제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년째 로그인이 안 돼서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이게 MCN 회사가 필요한가? 왜냐면 저도 혼자서 만들었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 것 같아서 아직 활발한 업로드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을 관리해줄 MCN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꼭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대화를 하면서 이미 중간중간 많이 등장하긴 했지만 다음의 내용들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광고 수익 배분 등이 정확하게 분배되는 구조가 명백해야 되고 또 저작권이나 계정 관리 요구권이 명시돼야 되고 또 장기 전속 계약 금지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단기는 한 5년 정도? 그렇죠. 5년 정도로 보시면 되고 MCN사 요구로 인한 추가 출연 시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지 그 다음에 사생활 및 창작권 침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4대 보험이 적용이 가능한지 분쟁 해결 방식을 처음부터 명시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계약 변경권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사정이 바뀔 수 있잖아요. 뭐 처음에 그냥 인스타를 바로 시작하면서 계약을 했다고 해보면 이제 10만, 20만, 30만, 100만 이렇게 하게 되면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어느 정도 변경을 요구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아직 초보 수준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 계약이 맞지만 나도 이제 올라갔으니까 회사에도 더 많은 수익도 주고 나 역시도 수익이 발생하니까 우리 수익을 좀 더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변경 요구권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계약 종료 후에는 계정의 그 권리 관계가 누구한테 소유가 되는지 이게 생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네 번째, MCN사 요구로 인한 추가 출연 시 상응하는 대가 지급 이게 어떤 거죠? 서영씨 계약서에도 이게 있었어요. 진짜요? 이게 뭐였냐면 회사가 요구할 때는 무조건 무료 출연을 한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소송상 그때 다퉜었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뭐 횟수를 제한해서 1년에 뭐 2번 정도 MCN 회사에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 다 같이 동참한다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MCN 회사 요구로 그냥 출연할 때는 무조건 무상으로 출연한다 이런 조항은 당연히 불공정 조항입니다. 물어보신 이유가 서영 씨가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서영 씨 계약서에 이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지금은 다 청산하고 극복을 하셨으니까 정말 이게 사람이 겪어봐야 안다고 빨리 넘기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조금 들어놓으면 진짜 다 좋은 정보들이거든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알게 됐고 왜냐면 저도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몇 번 오고 전화도 맨날 이렇게 연락드려서 물어보고 했는데
이외의 것들이 여기에 또 많은 걸 오늘 알게 되어가지고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다들 로펌이라고 하면은 TV에 보도되는 대형 사건들만 다루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에 문턱을 좀 높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기도 했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이라도 빨리 로펌의 문을 두드린 게 너무너무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법률 자문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로펌 방문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임대님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뭐 K 한류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뭐 세계적으로 콘텐츠의 발전과 창작자의 성장은 다가올 4차 산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창작자분들은 창의적인 생각들을 주로 하시잖아요. 예술적인 성향이 강하신 만큼 사실 기존의 이게 제도화된 관습에 조금 취약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셀럽분들이 자신의 역량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도록 법률을 포함한 관련 제반 문제들은 계약의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것이 셀럽분들 모두에게 최고의 효율성을 가져다 준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엄청 망설였어요. 근데 진짜 이걸 왜 이제 알았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물어보고 더 궁금증을 더 빨리 해결할 걸. 왜냐면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봤자 그건 제 사건이 아니에요. 저와 조금 다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나의 사건들을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는 게 훨씬 이게 사람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 찾아보는 시간보다 사실 로펌에 무시하시는 게 훨씬 빠르고요. 저희 의뢰인이 왔을 때 그 의뢰인에게 더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 뭐 소송을 저희가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서로 윈윈될 수 있는 법률 자문과 그런 소송만 진행을 하지 로펌이기 때문에 뭐 비쌀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효율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많은 변호사 인력뿐만이 아니라 많은 스태프들의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 비쌀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여러분과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비싼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 수임을 하거나 자문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깝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진짜 이게 사람이 소송을 하다 보면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맞아요. 저는 심지어 가압류가 걸렸어가지고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를 제 계좌와 통장을 못 썼어요. 이런 소송 관련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조금 불안한 일이 생기거나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나 이런 것 때문에 맨날 물어보고 할 때도 도움이 정말 많이 됐어요. 정말 혼자서 어떡하지 하고 막 열받아서 술 먹고 이런 비용보다 하나도 아깝지 않고 내가 진행하길 잘했구나. 가끔 이제 보면은 황당한 일도 너무 많이 당하시고 저희가 법률 자문하는 다른 셀럽들에 비해서도 유독 많이 당하세요. 사실 법의 첫 번째 근원적인 목적은 나의 약간 분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되게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아니, 당연히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가해를 했다면 저도 그 사람한테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나의 그거 해소되는 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여러분 너무 착하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거를 뭔가 법률적으로 해결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로펌은 꼭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계약 문제나 일반적인 사례들도 혼자서 이렇게 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꼭 이렇게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오늘 블리맘님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